안녕하세요. 박건장의 재활 트레이닝 스쿼트 종류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발 넓이에 따라서 스쿼트가 달라지거든요. 자, 좁게 하는 걸 내로우 스쿼트,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하는 걸 우리 와이드 스쿼트, 와이드보다 더 넓게 하는 걸 슈퍼 와이드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몰 데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로우 스쿼트입니다. 자, 발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죠?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 허벅지 바깥쪽에 힘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 원리가 일어나느냐?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린다면 우리 무게중심은 어깨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깨로 무게중심이 떨어지는데 발을 모으면 어디 떨어지죠? 그렇죠. 외측관근에 떨어지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외측관근이 내가 발을 벌리게 되면 텐션이 높아질까요? 모아질 때 텐션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모아질 때 텐션이 높아집니다. 자, 스트레칭을 해놓은 상태에서 더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장력들이 외측관근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모으면 모을수록 외측관근 쪽에, 우리 허벅지 바깥쪽에 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와이드입니다. 내가 골반을 좀 넓혀놨더니 이제는 외측관근에 걸리진 않겠죠. 자, 어디에 떨어지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대로 떨어지면 내측관근 쪽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했을 때 포인트는, 자, 어깨보다 넓이보다 넓게 했어. 우리 골반은 한 15도 정도 더 열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발끝은 내 몸 중심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주고요. 무릎은 항상 내 발끝을 향해서 나가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지면 어디? 그렇죠. 내측관근에 포인트를 둬서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내측관근에 포인트를 더 두고 싶다. 그럼 어떻게? 무릎 패턴의 스쿼트를 하면 더욱더 내측관근에 포인트를 둬서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슈퍼 와이드, 우리 스몰 스쿼트를 합니다. 그러면 스몰 스쿼트는 발을 더 바깥으로 벌려야겠죠. 왜? 몸의 중심에서 내 뒤꿈치 중심을 향해서 일직선을 긋다면 거기가 우리 무게중심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발은 더 벌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발을 얼마만큼 벌려야 되느냐? 내 내전근이 얼마만큼 유연한지, 가동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연히 유연성이 더 좋다면 더 많이 벌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스몰 스쿼트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냐? 내 안쪽에 있는 내전근 쪽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몰 스쿼트는 내전근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유연하게 가동성을 더 늘릴 수 있는 스쿼트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듯이 먼저 내 발 넓이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어디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디 근육에 포인트를 두는지 알아봤고요. 동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로우는 모으다 보니까 내 고관절의 굴곡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요추가 빨리 말리는 부분이 다반사예요. 많습니다. 왜? 엉덩이가 딱딱하고 유착, 그러니까 뭉치게 되면 늘어나지 않겠죠. 더군다나 우리 외측에 있는 중둔근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쿼트 편을, 종류편을 다 찍고 나면 부기능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로 발을 좁게 할수록 더 못 내려갑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이렇게 좁게 했더니 많이 못 내려가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잘 내려가. 그거는 내가 엉덩이가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엉덩이를 충분히, 햄스트링을 충분히 풀어놓고 외측관근을 충분히 풀어놓고 스쿼트를 하면 훨씬 더 동작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발을 좁힌 상태에서 내 고관절, 굴곡을 통해서 내려가는 건 우리 고관절 패턴. 자, 무릎을 통해서 내려가는 건 무릎 패턴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측관근 하단 부위를 좀 더 포커스를 둘 거라면 무릎 패턴으로 내려가서 외측 하단부에 걸리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내가 외측관근 상단 부위다. 그럼 어떻게? 그렇죠. 고관절 굴곡을 통해서 내려가시는 게 훨씬 더 외측관근의 상단 부위에 포커스를 두는데 아주 효율적입니다. 당연히 중량을 이렇게 얹게 되면
고관절 패턴을 하시게 되면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중량을 질 때는 대부분 고관절 패턴을 메인으로 하지 말고 무릎 패턴을 가면서 고관절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측에 걸리는 게 충분히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자, 와이드 스쿼트는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똑같습니다. 자, 내가 내려가는 데 있어서, 그죠? 내 내측 관근의 이 하단 부위에 좀 더 포커스를 둘 거면 무릎 패턴의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단 부위에 딱 걸려요. 자, 와이드 스쿼트의 포인트는 뭐냐? 내 발끝 방향으로 무릎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릎이 뒤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내측 관근의 힘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대로. 근데 나는, 여기 여성분들, 나 여기 막 근육 생기는 거 싫어. 근데 내가 이 안쪽은 좀 근력 운동을 하고 싶어.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고관절 패턴의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고관절을 먼저 접고 충분히 뒤로 빼주면서 내려가게 되면 하단 부위보다는 상단 부위, 골반 기저부에 어떤 찍힘이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고관절 굴곡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증상인데 이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다라면 아주 정상적인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고관절을 접고 살짝 찝힌 느낌이 들면서 힙을 늘려주면서 내려갔다가 고관절 패턴은 무릎을 당기면서 일어나고 내가 내측관근 밑에 쪽을 좀 더 힘을 쓰고 싶어. 그럼 그때는 고관절을 그대로 정렬해 놓은 상태에서 무릎 밀어주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모 스쿼트입니다. 스모. 자, 스모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게 없이 스모는 내전근이잖아요. 내전근은 굳이 밑에까지 운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의 상단 부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 패턴을 많이 써요. 무릎을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의미냐? 자, 여기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요. 그대로 내전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체만 너무 이렇게 숙이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대로 세워놓고 이때 무릎을 당겨주면서 일어납니다. 그대로 무릎이 나가지만 고관절을 충분히 접어놓고 내려갑니다. 자, 옆에서 볼까요? 접어놓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무릎을 더 벌려주면 벌려줄수록 좋겠죠. 자, 무릎이 벌어질 때는 발끝도 바깥으로 빼서 무릎이 뒤틀리는 것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대로 내전근에 힘이 걸리는지 실제 운동하실 때도 이 정도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잡아놓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무릎에 과도한 이제 부하가 떨어지다 보니까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척추에 정렬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고관절 굴곡과 무릎의 굴곡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 근육들을 더 많이 강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어디 근육들을 조금 더 탄력 있게 만들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남성분들은 오리궁뎅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안쪽을 채워주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자, 여성분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릎을 모으고 앉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전근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반대로 엉덩이가 약하겠죠. 그래서 와이드, 스모 스쿼트를 통해서 안쪽 내전근이 바로 엉덩이 아랫부분에서 엉덩이 근육을 받쳐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스모 스쿼트, 슈퍼 와이드 스쿼트하고 내로우 스쿼트를 두 가지 해주시면 아주 체형적으로도 도움이 되시고 비주얼적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내로우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슈퍼 와이드, 스모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스쿼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정의 재활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